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뭐가 그렇게 분한데 당신이 한 집부터 생각해보라고. 당신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이까짓 게 뭐 금고 좀 열어본 게 대수야. 주우진이 확 달라졌습니다. 주우진이 민경화를 향해 반말을 날려가며 대들다니 주우진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는 본인도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던 주우진이었습니다. 주우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민경화에게 흠잡히지 않는 아들로 살아가야만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숨죽이고 살았는데 살면서 점점 드러나는 민경화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렇다 할 반발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민경화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밖으로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주우진의 말대로 민경화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우진은 치가 떨렸는데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하민이 엄마도 용수정의 아버지도 민경화가 죽여버려서 민경화의 아들로 살아가는 주우진은 용수정에게 마음을 마음껏 줄 수도 없고 원망만 샀고 하민이 외할머니인 켈리정에게도 미움을 샀으니 주우진은 민경화의 틀에 갇혀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은 주우진의 아버지 주성필의 죽음도 민경화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황재림은 이미 민경화가 주성필에게도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며 살았고 민경화가 단순히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아서 미워했다기보다 주우진이 황재림을 미워하면서 크도록 조종하고 이간질시키면서 회장 자리를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성가로 시집을 와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란 걸 알고 민경화도 많이 괴로웠겠지만 주우진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웠다면 현재에 이르러 주우진에게 가시박힌 말을 듣지는 않았을 텐데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아무리 거대한 마성그룹을 손에 쥐고 있는들 그게 무슨 큰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건지 결국 민경화는 자신의 욕심을 키우다가 자기가 잘 키웠다고 생각한 주우진에게 한 방 크게 맞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민경화는 이영애의 아들인 주우진에게는 정이 손톱만큼도 없었고 남편 주성필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 이영애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주우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과 주우진을 이용하여 마성가를 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우진도 초기에는 성격이 모가나서 친모인 이영애를 하찮게 대하고 친동생인 여의주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 민경화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민경화가 주우진의 목까지 탐내고 주우진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민경화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주우진이 정신을 차리는 데에 가속도를 붙게 한 건 여의주의 영향이 컸는데 여의주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용수정의 복수를 돕기 위해 주우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주우진은 자신을 친형으로 자꾸 대하려는 여의주가 부담스러웠지만 여의주가 아프다고 하니 점점 더 인정에 끌린 것이었습니다. 마성그룹 후계자 자리를 두고 자신이 여의주에게 얼마나 냉랭하게 대해왔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여의주는 한결같이 주우진을 미워하지 않으니 결국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하게 되고 민경화를 무너뜨릴 기회를 얻기에 이른 것입니다. 주우진은 주방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보며 마성가에 장명철이 다녀간 것이 아닌가, 장명철을 보고 민경화가 컵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는데요. 마침 민경화는 마치 장명철의 환각을 다시 본 것처럼 주우진에게 장명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경화는 장명철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민경화의 상태가 보통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낀 장명철은 민경화의 비밀 계좌부터 살펴보았고 주우진 앞으로 자금이 모두 옮겨진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주우진의 약을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회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한 민경화인데 갑자기 주우진에게 모든 돈을 넘겨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장명철은 모든 게 주우진의 계획에 민경화가 속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장명철은 민경화를 다시 찾아가 민경화의 건강을 악화시킨 건 주우진이라고 말하였고 주우진이 주는 차를 다시는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민경화는 자신이 나비서를 통해 납치한 장명철이 살아 돌아온 것이 겁이 나긴 했지만
장명철이 하라는 대로 했고 주우진이 주는 차를 마시지 않자 몸이 나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주우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명철은 마성가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주우진의 행동을 감시하였는데 장명철의 연락을 받은 민경화는 주우진이 비밀금고를 열었다는 것에 분개를 하였고 주우진은 더 이상 자신이 민경화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진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해? 민경화는 주우진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내었지만 주우진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민경화에게 더한 분노를 느껴서 민경화가 그동안 저지를 악행을 낱낱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우진은 그래도 민경화를 어머니로 생각하며 의지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민경화의 장난감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요. 민경화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에게 내가 하민이 엄마를 죽였다는 증거 있니? 내가 용수정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가 있나 이 말이야. 어디서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와서 나를 추궁하는 거야? 너야말로 여의주와 용수정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너같이 우유부단한 애 건드려서 마성그룹을 삼키려는 수작에 네가 보기 좋게 넘어간 거라고. 나는 그동안 네가 가진 거 지켜서 너한테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데 지금 내 등에 칼을 꽂자는 거니? 이러려고 여의주 식구들을 다 내보낸 거구나.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네가 주는 밥, 네가 주는 차 다 받아 마시면서 너만 의지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아니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쓰레기는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다. 민경화가 소리치자 주우진은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이 집에 더 이상 소유권 없는 거 모르셨어요? 그리고 저 내보내시고 굶어 죽으시게요? 혼자서는 물도 한 모금 못 드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같은 줄 아세요?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석은 남겨두고 쫓아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 어머니를 내쫓았다가는 제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도 지우처럼 보내버리고 싶지만 한 번에 보내면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동안 당한 세월이 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도망갈 구멍 남겨둬도 어차피 어머니는 못 보실 테고 전 어머니를 이 집안에 가둬놓고 천천히 피를 말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으시면 제가 주는 밥 드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편안히만 지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우진은 민경화를 노려보다가 주식 거래 장부를 챙겨 나가버립니다. 민경화와 주우진이 싸우는 소리를 최애라가 다 듣고 있었는데요. 최애라는 얼른 몸을 숨겼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최애라는 장명철에게 장 실장 지금 큰일 났어요. 하자 장명철은 너는 또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나도 지금 머리 복잡하니까 너까지 정신 사납게 굴지 마라. 하자 최애라는 우진 오빠가 한 일이 다 들통이 나버렸다니까요. 민 회장이 오빠가 한 짓 다 알아버렸어요. 둘이 막말하며 싸우고 난리 났었다고요. 하자 장명철은 너 어떻게 알아? 설마 마성가에 간 거야? 네가 거길 왜 가? 하자 최애라는 우진 오빠가 연락을 안 받으니 가봤죠. 지금 어머니 등에 칼 꽂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자 장명철은 너는 뭐가 걱정이 된다는 거냐? 주우진 그 자식이 민경화한테 야단이라도 맞을까봐 걱정이라는 거야? 지금 걱정할 사람은 주우진이 아니라 민경화야. 주우진 때문에 민 회장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알기나 해. 민 회장이 헛것을 보고 쓰러지고 그게 다 주우진이 먹인 약 때문이라고. 그 망할 놈의 약 때문에 바보 멍청이가 돼서 민 회장이 주우진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돈까지 날려먹은 거야. 장명철의 말에 장 실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진이 오빠가 그럼 민 회장님을 일부러 악화시키고 돈까지 다 빼돌렸다는 말씀이세요? 우진 오빠가 다른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다 민 회장이 꾸민 짓 아니에요? 하자 장명철은 얘가 그렇게 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우진 그 자식 편을 드네. 지금 주우진 그놈은 독이 잔뜩 오른 독사라고. 민경아는 주우진한테 물려도 단단히 물린 거야. 아니 어떻게 나를 보고도 못 살아봐. 내 목소리도 몰라봐. 내가 손까지 잡고 귀신 아니라고 확인시켜줬는데도 못 믿을 정도가 되어버렸더라고. 그래도 내가 한때는 충성을 다 바친 상관이었는데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어. 하자 최애라는 장 실장 이야말로 지금 누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납치를 당했는지 그새 까먹어버린 거예요? 민 회장 손을 잡기는 왜 잡아요? 민 회장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나까지 저승 갈 뻔했는데 그깟 눈 좀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그냥 내버려둬요. 하자 장명철은 너 마성가에 왜 간 거야? 그냥 단순히 걱정돼서 간 게 아니고 주우진과 다시 합치려고 간 거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하자 최애라는 왜요? 모르면 몰랐을까? 우진 오빠가 민 회장님과 대립 상태인데 이 틈을 타서 우진 오빠한테 다시 다가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가 어떻게 놓쳐요? 민 회장이 우진 오빠에게 계좌까지 다 넘겼다면서요. 이제 대세는 우진 오빠인데 우진 오빠를 그냥 뒀다가는 용수정한테 빼앗길지도 모른다고요. 하자 장명철은 너는 이 와중에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냐? 아무리 골골해도 엄연히 여의주가 남편인데 주우진을 왜 넘마? 하자 최애라는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용수정도 말로만 복수하지만 결국은 마성그룹을 차지하는 게 목적인 애라고요. 우진 오빠가 민 회장님과 완전히 갈라선 마당에 이대로 두면 용수정이 마성가의 모든 걸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자 장명철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내가 그렇게 되게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나 오늘부터 여기 안 산다. 민경아를 살리러 가야겠어. 하자 최애라는 장 실장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민 회장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신 좀 차려요 제발. 장명철은 최애라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민경아에게 찾아가는데 회장님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주우진이 주는 차 또 마셨습니까? 제가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말하는데 장명철은 최애라가 마성가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게 물어본 것입니다. 민경아는 장 실장 말이 맞았어. 우진이가 내 뒤통수를 쳤어. 주식 거래 장부를 다 들고 나가버렸어.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 있지? 하자 장명철은 그러게 그런 놈은 싹을 잘라버렸어야지. 너무 오래 보듬고 사셨어요. 이래서 남의 자식은 백날 걷어봤자 소용없다고 하잖습니까? 저도 떨어나 두고는 있지만 피가 섞여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주우진 그놈은 오죽하겠어요? 장부까지 다 털리고 이런 날을 기다리며 회장님에게 독약을 먹였다고 생각하니 분해 죽겠습니다. 장명철의 말에 민경아는 장 실장은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내가 장 실장 죽일 뻔했잖아. 장 실장도 지금 나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나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나한테서 건질 거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하자 장명철은 회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 잊으셨어요? 회장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이요. 정말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이용해 먹으려 했다면 지금쯤 주우진 편에 서 있었겠죠. 민 회장님이 하신 일 주우진에게 넘기면 그거보다 더 좋은 미끼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사랑하니까요. 회장님 눈멀게 하고 회장님 가지신 거 다 빼앗아간 도둑놈 제가 잡겠습니다. 주우진이 회장 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든 회장님 지킬 겁니다. 하자 민경아는 장 실장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난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분간이 안 가. 내가 이 지경인데도 나를 생각하는 장 실장 마음이 진실이라면 좋겠지만 나도 내가 장 실장한테 한 짓이 있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네. 이젠 만사가 다 귀찮을 뿐이야. 하자 장 실장은 민경아의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건강을 챙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회장님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하자 민경화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자고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민경화의 말에 장명철은 회장님이 절 못 믿으시니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 남편이 되어야 회장님이 하시는 일 위임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우진이 회장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결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이 이르신 모든 거 다 찾고 난 다음에 저와 다시 이혼을 하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전 오로지 회장님이 다시 건강해지시는 것밖에 바라는 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혼을 하시겠다고 해도 위자료 한 푼 안 받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절 믿어주세요. 민경화는 장 실장 전부인과 헤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또 날 찾아와서 머리채 잡고 난리 피울 거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걸 또 겪으라고요? 하자 장명철은 그마냥은 저한테 애정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헤라와도 절연할 생각입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어디 있는 줄도 모르던 처자식이 갑자기 나타나 제 인생도 그동안 얼마나 휘청했는지는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잊고 회장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민경화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캔들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진이가 또 이용하려 하진 않을지 걱정인데. 하자 장명철은 주우진이 이걸 이용하려는 목적은 하나뿐이지 않겠어요?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거.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스캔들 소문으로 내려오시나 매한가지라면 차라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란 거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민경화는 그렇게 해요, 장 실장. 나는 이제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비서 하나 잘 키워볼랬더니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장 실장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네요. 하자 장명철은 회장님, 우리한테는 큰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켈리정 말이에요. 켈리정만 손에 쥐고 있으면 주우진도 여의주도 우리를 함부로 하진 못할 겁니다. 민경화는 그래, 켈리정을 절대 주우진이나 여의주에게 들켜서는 안 돼. 장 실장이 켈리정을 잘 지키도록 해요. 나비서는 연락이 안 되니 더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장 실장이 나비서한테 켈리정을 납치하라고 시켰으니 나비서 모르게 켈리정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연락이 안 되는 것들은 죄다 배신을 하더라고. 장명철은 민경화와 결혼을 하면 마성그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는데 민경화의 지시대로 켈리정이 있는 곳을 옮기려고 나비서가 전에 알려준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사람은 주우진이었습니다. 장명철은 주우진을 따돌리려고 일부러 행선지를 바꿨고 주우진은 숨어있던 장명철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우진은 항상 혼자 움직이지 않았는데 용수정과 여의주는 주우진과 서로 위치 추적을 공유하고 있었고 주우진이 외딴 곳으로 움직인 것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주우진을 위험에서 구해줍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와 대판 싸우고 난 뒤 다우소 하우스에 들러 이영애에게 사과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정신 차렸으면 그랬으면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자 이영애는 우진이는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자식은 엄마한테 아무것도 미안해할 사람 아니라고 내가 말한 거 잊었어? 난 우진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벌써 다 용서해버렸어. 하고 주우진을 안아줍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비밀 금고에서 빼내온 주식 거래 내역서를 여의주와 용수정에게 건네주면서 민경화와 싸운 일을 말해주었는데 용수정은 이미 주우진에게서 장명철이 민경화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주우진이 장명철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우진에게 폭행을 하던 장명철은
도망을 쳐버렸지만 민경화의 연락을 받지 않는 나비서를 통해 여의주는 켈리정이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장명철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켈리정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켈리정의 성격상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켈리정만 움직이면 장명철과 민경화는 끝이 납니다. 하민이의 엄마를 죽인 사람이 주우진이 아니라 민경화였다는 것을 켈리정이 알게 된다면 민경화의 머리채는 한 올도 남김없이 뽑혀질 각인데요. 용수정의 복수가 의미 있는 복수가 되려면 여의주의 병이 낫는 게 제일 우선이니 켈리정이 돌아와 민경화를 무너뜨리고 황재림 회장도 깨어나서 용수정이 여의주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